이것도 아주 좋은 문제. 버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자,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 그럼 fx라는 건 x 세제곱에 여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상수항이 0이란 뜻이고, 어쨌든 p 양수인데 gx를 어떻게 정했냐면 fx하고 k의 x-p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x가 p보다 작을 때 그 밖에 이렇게 있어요. 자, 중요한 얘기네. 얘가 미분 가능하대. 미분 가능. 그러면 이제 각각의 함수를 또 봐야지. 미분 가능하니? 당연히, 그지? 요거는 당연히 평행 이동한다고 해도 미분 가능. 상수를 곱했으니 당연히 미분 가능. 그럼 각각은 미분 가능이니까 어디에서도 미분 가능해야 돼. P에서도 미분 가능해야 되는 거지. 그럼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한번 해볼게. 좌미 미분에서 P 집어내면 F'P. 요거 미분할 줄 아니? 요거 합성함수 미분인데 안에 거 미분, 속미분 해줘야 되는 거. 괜찮아요?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K는 상수는 그대로 있고 F' X-P. 근데 여기 지금 안에 있는 속미분 X가 지금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 1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다 뭘 집어넣은 거야? P를 집어넣은 거잖아. 그럼 우미분계수는 뭐야? K에 F'M 제로인 거지. 여기서 이제 X 대신에 P를 집어넣은 거니까. 됐어요? 그럼 얘가 좌미, 얘가 우미. 둘이 같대. 그리고 미분계수만 같니? 뭐도 같아. 함수값도 같지. 이제 미분 가능이고. 그리고 당연히 연속일 거 아니야. 미분 가능이니까. 연속성을 이용한다면 여기다 P 집어넣어. FP. 여기다 P 집어넣으면 얼마야? F 제로. 그래서 얘네 둘도 같다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fx 함수를 이제 확정을 하는 거지. 함수 결정을 할 거야. 그럼 벌써 여기서 봐봐. 얘 얼마나 그랬어? 0이라며. 그럼 fx의 인수 두 개를 내가 일단은 먹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추론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왜냐면 fx의 인수가 3차식이니까 기껏해야 얘 인수가 얼마야? 몇 개야? 3개일 거 아니야. 그 중에 내가 두 개를 아는 거잖아. 0하고 p. 그럼 이거만 추론하면 되는 거지. 알파.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최고창계수 줬으니까. 그리고 걔네들 중에서 요거 만족하는 애 찾아주고, 그 다음 나 조건 하나 또 줬네. 그것도 모자라서 나 조건이 얘가 0 되는 x의 값, 즉 x절편이지. 0이 되면 이 말은 x절편. 네, 합이 누구라고? 2p래. x절편의 합이. 그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 어차피 p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오른쪽으로 평행이동한 거거든. 그럼 저 알파를 모르니까 대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x축을 0, p, 알파. 그러니까 알파를 p보다 오른쪽에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gx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gx 어떻게 생긴 거냐면 p보다 왼쪽에서는 fx 자기 자신이야. 자, 분홍색이 지금부터 gx라고 그려볼게. 분홍색. p보다 왼쪽에서는 fx 자기 자신. 이렇게 하는 거고, p보다 오른쪽에서는 얘를 p만큼 이동해서 오른쪽으로 p만큼 이동한 거야. 이 간격이 p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동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어떤 조건을 만족 못해? 이거 미분계수 F'P하고 F'제로하고 같아야 된다며.
접선의 길이. 물론 K는 모른다고 치고. 그럼 얘가 이제 어쨌든 위볼,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F'P는 지금 현재 음수인데 F'제로는 양수기 때문에 뭐 부호가 바뀌면 괜찮기는 해.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K가 음수면서 뭐 이런 식으로 가줘야 돼.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X절편의 합이 2P가 돼야 되는 거거든. 2P?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되니? 얘가 P가 돼야 되지. 가능해 안 가능해? 안 가능해, 그지? 그러니까 개형은 어떻게든 뭐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뭐 얘를 뒤집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꼭 얘네들이 같을 필요는 없잖아. K가 양수라는 얘기 없지 문제에서. 그럼 얘네들이 만약에 부호가 다르면 얘가 음수여주면 되는 거고, 얘네들이 부호가 같으면 K가 양수면 되는 거니까. 뭐 그건 어쩔 수, 뭐 문제에 맞게 내가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조건이 안 되는 거야. 2P. 뭐 하나가 P가 나오면 P보다 큰 놈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쵸? 왜냐면 얘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다음 함수 얘가 평행이동, P만큼 오른쪽으로 평행이동한 애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뭐 만약에 양수였으면 뭐 이렇게 갔을 거고, 이렇게 갔을 거고, 얘가 음수였으면 가다가 뒤집어서 이렇게 갔겠지. 뒤집어서 이렇게 갔겠지. 이러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P보다 큰 애가 두 개나 더 생기면 합이 P가 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나 조건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알파가 P보다 크면 일단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어떻게 이번엔? 한번 작다라고 생각해볼까?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가 0이고 만약에 얘가 알파고 얘가 P라고 쳐보자고. 근데 이래도 뭔가 느낌이 어때?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느낌이 들어? 한번 해봐. 해보면 얘도 P보다 왼쪽에서는 이렇게 생겨. 만약에 알파가 P보다 작다라고 해도 벌써 얘네 둘이 더하면 거의 2P에 가까워지지. 심지어 여기서 평행이동 한번 더 하려며. 그럼 이번에는 얘가 F'P하고 F'제로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부호가 같기 때문에 K는 양수일 거야. 그럼 얘가 그대로 복사되는 거거든. 얘를 P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시켜서 이 다음부터는 얘를 또 그리는 거잖아.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gx가. 그럼 벌써 또 엄청 많이 생기는 거죠. 여기 오른쪽에 P보다 큰 X절편이 엄청 많이 생겨서 얘가 벌써 4개를 더하면 2P를 훨씬 넘겠지. 그래서 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가 양수일 수는 없다라는 또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럼 알파를 뭘로 잡아야 돼? 음수로 잡으면 되겠지. 음수로. 한번 해보세요. 니네 해보는 동안 좀 어차피 니네가 해봐야 돼. 나 2가지 다 해줬어. 남은 케이스 하나밖에 없어요. 알파가 음수인 케이스. 한번 해보세요. 나 이거 빨리 좀 갔다 올게.
혹시 알파가 나오나요? 이 합이 2p가 되도록 하는 알파가 나올까요? 자, 시간 관계상 한번 같이 해볼게. gx 계속 또 그려보면 p보다 왼쪽.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부호가 어때? 부호가 다르지. 그럼 k는 뭐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야. 얘하고 얘하고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같아지려면 k가 음수여야 돼. 그러면 k가 음수란 얘기는 뭐 대칭? x축 대칭. k가 음수니까. 뭐 완벽하게 대칭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x축으로 뒤집은 거지. 뒤집고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겠지. k를 모르니까 아직은. 그래서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 p 이후로는 이 0부터 p만큼 얘가 p만큼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건데 그게 뒤집힌 상태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얘를 p만큼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얘가 그대로 이동한 거니까. 근데 뒤집혔지. k가 음수래매. 그럼 뒤집힌 거야 이렇게.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 내려가겠지. 얘가 이렇게 그린 걸 이렇게 그린 거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2p가 될 거 아니야. p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gx 얘 x절편이 누구야? 2p하고 p하고 0하고 알파인데 다 더해서 얼마? 2p가 돼야 돼. 그럼 얘 혼자 벌써 2p잖아. 그럼 얘 p 있으니까 2p를 없애줘야지. 얘 뭐 얼마인 거야? 얘가 마이너스 알파인 거야. 마이너스 p인 거야. 아, 그래서 이게 무슨 함수야, fx가? 기함수네, 기함수. 원점 대칭 함수지. 여기 플러스 p하고 마이너스 p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x축 대칭 이동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요 간격이 어쨌든 절대값 k배 한 거거든. 를 곱한 거거든. 그러니까 저 k가 만약에 1보다 크면 절대값이 그럼 얘가 더 늘어났을 거고 기존의 이거보다 요거보다 더 늘어났을 거고 k가 1보다 작으면 더 줄어들었겠지. 근데 문제 보니까 극값 중 가장 큰 값. 극값. 자, 극값 몇 개 나와요, 여기서? gx는? 하나, 둘, 셋. 중에서 얘는 어차피 음수니까 무시. 그러면 얘나 얘인데 극값 중에 아직은 누가 더 큰지 모르겠지만 큰 놈이 얼마라고? 극값 중에 큰 놈이 2분의 얼마야? 3루트 3이야. 3루트 3.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구해야 돼? k를 구해야 되는 거지. k. 어떻게 구해? 여기 관계식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죠. 집어넣어주면. 자, f 프라임 제로하고 요거하고 다 한번 해볼게. 그러면 알파를 이제 우리가 얻어냈잖아. 여기다 계산 여기다 해볼게. fx는 x하고 이렇게 잡은 거니까 식이 너무 깔끔해. 너무 예뻐. p 제곱 x 이렇게 되나요? 너무 예쁘죠? 그러면 f 프라임 도 예쁘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f 프라임 p 하고 제로하고 똑같대. k가 여기 아니라 문제에서 k가 여기 붙었어요. 문제 그렇게 붙어 있는 거야 지금. k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2p제곱이니까 여기에 k가 붙어야 되잖아. 뭘 곱해서 2가 됐대. 그럼 k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얘가 아니라 귀찮아. 조교를 한 명 써야 되는데
이런 거 잡아주실 족이 없나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제 끝까지 잘 안 보였어요. 이 핀 줄 알았어요, 얘가. 아무튼. 자, 그럼 그 값 중에 큰 거라는 건 누굴 말하는 거야? 얘가 아니고 얘를 말하는 거네. 이게 아니고. 얘가, 그러니까 즉 이 간격이 뭐라고 할까? 요 간격. 그게 얘가 되는 거지. 2 루트 3. 근데 봐봐. 여기서 그러면 니네 gx 여기다가 씩 해가지고 이거 대입해서 이거 쓸 거야. 그림 그래. 지금부터 이제 기술 들어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기술 들어가요. 여기 길이를 내가 라지 L이라고 해볼게. 라지 L. 여기 간격이야. 간격. 그러면 K가 마이너스 2니까 뒤집고 2배 늘린 거잖아. 뒤집고 2배. 그럼 이 간격은 얼마겠어? 2L이겠지. 그러니까 이 간격 2L이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주어진 2분의 3 루트 3이야. 괜찮아요? 그런데 이 간격은 이 극대극소 간격의 절반이잖아. 기함수니까. 기억나니? 극대극소 간격 공식? 4 최고차 한계수 L세제곱. L이 얼마야? 한 칸이잖아. 한 칸. 그럼 얘가 P잖아. 이거랑 이거 비율이 얼마예요? 1대 2예요? 1대 루트 3이죠? 1대 루트 3. 그럼 얘가 P니까 여기는 얼마겠어? 루트 3분의 P겠지. 한 칸 간격에 몇 제곱? 세제곱. 인데 이게 전체잖아. 4A 1세제곱. 극대극소 간격. 그거의 몇 배? 2분의 1배. 그럼 여기 곱하기 1 해줘야겠다. 곱하기 1 여기다 해주면 여기는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되지. 그래서 P가 2분의 3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마지막에 이거 2배 해줘야 되는 거니까. 난 지금 이걸 구한 거잖아. 지금 식은. 2배가 이거라며. 2배가 이거. 여기는 원래 L이었어. L이었고 거기에 이제 곱하기를 해서 2배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가 라지 L. 아무튼 네, 문제가 그러니까 내 현장에서 풀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뽑아 먹을 건 되게 많아요. 뽑아 먹으셔야 돼. 일단은 이거 각각 정의된 함수에서 미분 가능의 의미. 요거 조건식 얻어내는 거. 그 다음에 이 x절편의 합을 이용해서 나머지 한 근을 추론하는 거. 그리고 이거 이동하는 이 관계. P만큼 이동하고 K 곱했을 때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 추가로 이 K의 부호를 어떻게 추론해내는지. 그 각각의 그래프 개형에서 F'P와 F'제로의 이 부호를 보고 이 어쨌든 K의 부호가 결국 이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하기 때문에 K 부호는 우리가 꼭 체크를 해줘야 돼요. 나머지는 계산인데 계산 과정에서 요 스킬 극대극소 간격 그리고 2배라고 했으니까 그 2배까지 써주는 것까지. 자, 이제 15번 해봐야죠. 15번. 그 15번이 좀 생긴 게 어려워서 근데 요것도 기출에서 진짜 이건 무수히 많이 나왔거든요. 무수히. 제가 다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기출 이런 식의 정적분 안에 그 피적분 함수 그래프를 주면 거기 또 빼기 함수잖아. 그럼 둘러싸인 넓이가 되겠지 결국에는. 그 둘러싸인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t가 움직일 때마다 둘러싸인 넓이가 바뀔 거니까 그게 최대인 순간을 상상해라 라고 하는 거
너무 많이 나왔어요. 요것도 지금 내가 바로 생각나는 건 기출문제가 딱 두 개인데 두 개를 나는 결합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9월 한 3년 전 수능인데 13번에 fx하고 그 일요일날 특강 들어선 사람들은 이거 했던 건데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거야. 혼자서 이렇게 기출문제 공부하다 보면 이런 문제 기억나? 아마 이게 21학년도 수능 13번인가 그럴 거야. 12번? 13번까지는 아니고 12번. 넓이 최대값 구하는 거. 요 두 문제 결합한 거예요. 15번. 요거 어떻게 하는 거야? gx를.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 gx하고 x축하고 둘러싸인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였어. 요 식이 어떻게 생겨? fx는 문제 그래프 그려줘. 0, 6, 9 이렇게. fx. 기억나요? 기출문제에서? 그럼 이 두 함수는 어차피 t가 왼쪽에 있을 때는 fx 자기 자신이니까 하면 되고 요거 해석 잘해야 돼. 요거 정점이 뭐야? t, ft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예를 들어서 t가 요쯤 있다라고 치면 gx는 잘 가다가 기울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또 잘 가다가 곡선 따라가다가 t 지점에서 꺾어가지고 마이너스 1로 내려가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넓이가 점점점 증가하지. 밑에 이루는 넓이가. 근데 계속 증가하진 않을 거거든. 어느 순간까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이 지점에서 다시 감소하는 지점들이 다시 있을 거야. 다시 거꾸로 가는 거거든, 이 선이. 그럼 그 순간 어디에 최대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야. 미리 좀 말하자면 접할 때죠. 접할 때. 접할 때가 최대인 거지. 똑같아요, 이것도. 문제 한번 볼게. p가 1보다 큰 상수에서 fx가 2차 함수예요. 뭐 너무 쉽게 잘 줬네, 2차 함수도.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있어서 fx가 0하고 p인데 여기 1보다 크대. 1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이렇게. 그리고 절대값 fx하고 x 플러스 t.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도 없어야 돼. 그냥 딱 식 하나 주고 해석해야 되는데 너무 친절하게 다 나온 거야. 그치? 절대값 fx하고 만나는 점에서 그냥 애초에 식 자체를 그냥 이렇게만 줬어도 그리고 나 이 문제 또 친절하다고 느낀 건 괄호까지 쳐줬잖아. 이거 원래 괄호 없었어야 그나 더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거든. 너무 친절하지 않니? 출제자의 이 따뜻한 본심이 난 느껴지던데 이게 이 무지막지한 이 험난한 상황 속에서 꽃피는 이 작은 꽃과 같은 이 괄호 보이니? 내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니네 지금 다 너무 텐션이 떨어져서 어떤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쓰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건조하게 하면 니네 아무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빼기와 괄호 요거를 잘 보셔야 된다고.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면 얘랑 얘랑 무슨 넓이? 둘러싸인 넓이지. 우리 항상 둘러싸인 넓이는 빼기로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fx에서 gx를 빼면 요 넓이잖아요, 요 넓이. 물론 앞에 거 뒤에 거 빼는 거지만 어쨌든 넓이에 관한 얘기, 얘도. 봐봐. 해볼게. 그대로 그려볼게. 절대값 뒤집어 올렸어. 와, 왜 이래. 무심하게 해야 잘하는데 너무 신경 쓰면 안 되거든. 무심하게 이렇게. 얘는 지워 이제. 필요 없어. 이게 절대값 fx가 있고 얘하고 x 플러스 t 이것도 그래프 나쁘지 않지. 기울기가 뭐로 고정돼 있어? 1로 고정돼 있고 y절편이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 흔히 보는 함수죠. 흔히 보는 함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여기 댄스 같네요. 댄스. 노력하죠. 저 지금 굉장히 노력해. 여러분들 지금 수업 들으시라고. 편집해야겠다 이거는. 댄스. 편집점이 계속 이상하게 잡혀가지고 어제 편집하다 밤새가지고 2시에 잤나요? 2시에. 편집이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유튜버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자연스럽게 편집하는 게 제가 지금 특강 수업 편집하고 있는데 딴소리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거 다 잘라내느라고 이상한 소리 많이 했거든요. 사이비 얘기하고 막 교주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다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누가 보면 저 이제 사이비 신돈 줄 알 것 같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자르고 갑자기 막 계급주의 갑자기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T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 또 편집해야겠네. 진짜 또 딴소리 해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1인 x 플러스 t 이렇게 있어요. 이 t가 움직이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교점이 알파 베타라며. 교점 중에 제일 큰 놈 작은 놈. 그러면 이렇게 하면 교점이 안 생기겠죠. 안 생겨요. 그래서 점점 올라가야 돼. 올라가다 보면 교점이 어쨌든 두 개는 나와야 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긴다라고 하면 알파 베타가 생겨. 처음으로. 그지? 여기서 알파고 여기서부터 베타야. 그러면 둘러싸인 넓이가 드디어 처음으로 생기고 요 식이 그 넓이를 의미하겠지. 그런데 누가 지금 앞에 있어? fx가 앞에 있지. 그럼 이건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왜냐면 얘가 뒤에 있는데 뒤에 있는 애가 더 크잖아. 큰 거에 작은 걸 뺐지.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잖아. 큰 거에서 작은 걸 뺐나? 작은 거에서 큰 걸 뺀 거지. 그러니까 음수가 되겠지. 이 넓이만큼 음수가 되는 거야. 일부러 틀린 거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하라고. 올라가잖아, 얘가 이렇게 t가. 점점 올라가. 그러면 이 넓이가 어때? 점점. 넓이는 커지고 적분값은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최대값이 아니겠지. 점점 작아지니까. gx 입장에 얘를 뭐 줬니? gt라고 줬니? gt 입장에서는 계속 작아질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렇게 알파 베타가 여기에서 두 개만 생기는 상황에서는 계속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럼 알파 베타의 변화가 좀 필요한 거야. 그럼 언제 갑자기 빵 하고 새로운 알파가 딱 생기니? 매기남 등장. 기가 막히죠. 갑자기 이렇게 얘네 둘이 아웅다웅 하고 있어. 솔로 지옥에 이제 얘네들끼리 이제 아웅다웅 막 지들이 막 하고 있어.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빵 하면서 살짝 올라가면서 갑자기 이렇게 새로운 매기녀 등장해. 매기녀 등장. 생태계를 다 이제 얘가 바꿨지. 얘가 그동안은 알파 베타가 여기에서만 이렇게 지들끼리 나오다가 갑자기 빵 하고 등장한 거야. 노력하죠. 진짜 저 노력하지 않아요? 이제 가상하죠. 기특하지 않나요? 영상 보면서 이제 와이프가 제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아줘야 되는데, 그죠?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매기남 막 이런 소리 헛소리 해가면서 힘들게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딴 생각하지 마라. 자, 해요 이러면. 그럼 갑자기 얘가 딱 등장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새로운 둘러싸인 넓이가 갑자기 빵 하고 생기는 거야. 그럼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얘는 양수죠. 왜냐면 fx에서 1차 함수를 뺐잖아. 그럼 앞에 거에서 뒤에 거 큰 거에 작은 걸 뺐으니까 얘는 양수일 거라고. 그럼 갑자기 양수가 증가했으니까 그동안 음수 쌓은 거가 얘가 좀 다 깎아주겠지. 그러니까 커지는 거지. 쉽게 생각하면 GT 입장에서는 갑자기 커지는 거야. 얘가 쭉 감소하다가 갑자기 딱 커지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을 또 생각해봐. 얘가 조금 더 올라갔어. T가 조금 더 커졌어. 그림 다시. 얘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그러면 현재 이 상황에서는 요가 S고 얘가 S 프라임이라고 해보자. 얘가 양수고 얘는 음수야. 얘는 양수고. 그런데 얘가 갑자기 조금이라도 올라가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해? 음수는 줄어들고 뭐래?
양수는 줄어들고 이 둘러싸인 이 부분이 양수였잖아. 양수는 줄어들고 음수는 늘어났지. 그럼 GT 입장에서는 이게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지. 갑자기 빵 하면서 새로운 양수가,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비제 허덕이고 있다. 빚이 쌓이는 거야, 점점, 음수가. 갑자기 100억 딱 준 거, 100억. 로또 100억 빵 받은 거야. 갑자기 등장했잖아. 매기남이 등장해서 돈을 갑자기 준 거. 뭐야, 이게. 100억을 딱 줬단 말이야. 근데 어때? 사람이 공짜로 100억을 받으면 어때? 흥청망청 또 쓸 거 아니야, 얘가. 올라가면서 버는 건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고 다시 또 이제 대출의 늪으로 다시 또 빠져. 기가 막히죠, 비유? 내 아들도 이해하겠다, 이 정도. 3살 아들도 이해할 수 있는 이. 너무 심했나요? 네. 빚이 뭔지 모르겠지? 그래서 점점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갈수록 다시 되고, 그리고 또 계속 올라갔다고 쳐봐. 이러면 또 어때? 완전 빚 잔치죠. 이러면 이제 구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도 난 거예요, 부도. 이게 다 빚이에요, 이게.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됐죠? 그래서 최대는 언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여기 딱 요 어디를 지날 때 갑자기 100억 딱 준 순간, 그때가 이 사람한테 최고 자산인 거야. 갑자기 100억 줄 때. 그 다음부터는 계속 돈 까먹으니까. 됐어요? 야, 내가 음성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시험장에. 문제를 읽어준 거잖아, 그냥. 문제를 이렇게. 빚이 쌓이다가 로또 맞고 다시 또 거지. 그러면 나머지는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가 최대냐면 1을 지날 때겠지. 그럼 이 순간의 직선의 방정식 누구예요? y는 x 플러스 0. 원점질하는 거니까. 괜찮죠? 그러면 얘하고 누구하고 요 y는 x 제곱하고 만나는 순간 얘가 베타, 얘가 알파. 성적분하면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은. 뭐 계산까지 해봐. 오늘도 22번은 못하겠네요. 22번은 안 해도 괜찮아요. 22번은 좀 과하게 나왔어. 대칭성을 너무 좀 과하게 물어봐서. 뭐 문제가 안 좋다 이런 건 아닌데 이걸 현장에서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싶어요, 솔직히. 22번. 근데 요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내가 지금 하는 거야. 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만 하거든요. 물론 미래 시점에서. 지금 당장이란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이 지경에, 이 경지에 이르는 거죠. 지경? 부정적이네요, 어감이. 경지죠, 경지. 지경하고 경지를 헷갈렸네요. 경지에 오르는 거죠. 편집을 몇 번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계산까지 할 거야. 제가 또 친절하게 요즘 또 계산 잘 해주잖아요. 안 해주려다가 여러분들 너무 힘드실까봐. 자, 얘가 알파고 얘가 0이야. 얘가 베타인데 베타를 찾으려면 얘가 y는 x, t가 0인 순간이니까 얘하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px네. 이렇게 되는 거 괜찮죠? 그럼 넘어가서 p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p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니 혹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넘어가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에 p 플러스 1이니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이 베타가 얼마예요? p 플러스 1이죠. 괜찮을까요? 그러면 뭐 구하라니 근데 또 최대값이 2분의 1이래. 그러면 이 넓이와 이 넓이의 차이가 2분의 1이라는 거지. 그냥 말 그대로 얘가 최대인 거거든. t가 0일 때. 그럼 얘는 0부터 p 플러스 1까지 저 fx 절대값 fx 빼기 x지 그냥. 얘가 얼마라고? 2분의 1이라고 문제 준 거야 이렇게. 미지수 뭐밖에 없어? 미지수 p밖에 없는 거야. 이거 가지고 p 구하시면 돼. 근데 계산은 조금 복잡? 조금? 왜냐면 나눠서 이제 적분을 해야 되니까 이건 나눠야 돼. 왜냐면 절대값 적분이기 때문에 얘가 양수 음수가 갈라지잖아, p에서. 그쵸? 그래서 이건 얘 때문에, 절대값 때문에 적분 구간을 좀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fx가
0부터 p까지는 음수잖아. 여기에 마이너스 fx로 해주고 플러스 x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반대로 p부터 p 플러스 1까지는 fx가 양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괜찮을까요? 그럼 요거 각각 적분해서 대입. 계산은 복잡해. 이건 시간 많을 때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내가 15번을 그래서 답까지 내란 얘기는 아니야. 여기까지 너네가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요게 12, 13번 때에서 나올 수 있잖아.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근데 어렵지 않다고요. 요거. 왜냐면 내가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진짜로 이게 쉽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기출에서 수없이 많이 너네들한테 예고를 했는데 이렇게 나올 거야, 낼 거야, 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니네 그거 하나도 안 들어 쳐드시고 귀를 막으시고 눈을 가리시고 좀 과했나요? 표정 놀랐어요? 좀 현실을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제발 기출 좀 보셔라 라는 얘기를 좀 제가 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수없이 많이 왜 정리 뭐야 지금 이거 내 얘기 말 안 끝났는데 밥 빨리 먹으려고? 오늘 밥 맛 없던 거던데 맛있는 건가요? 뭐예요 오늘? 생선가스 나오죠, 생선가스. 그리고 막 사라다 이거 알죠? 이거 막 마요네즈 그 퐁당 들어간 사라다 알죠? 그 마요네즈 범벅된 거 그거. 네. 그냥 일찍 먹어봤자 좋을 게 없어요. 들어보세요. 맛있는 거 없어요 어차피. 저녁은 맛있나? 보통 점심이 맛없으면 저녁이 맛있나요? 저녁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출문제에서 너무나 많이 나왔던 소재들이란 말이야. 얘 낯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빨리 가셔서 기출문제 최근 한 5년 정도는 복습하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중요한 건 기출문제들을 너네가 그래도 나름 짬이 좀 있기 때문에 완전 처음 본 문제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그러면 그 중에서 아마 분명히 답과 해설이 그냥 기억이 나서 푸는 경우들이 있을 거야. 그런 걸 우리는 기출 분석이라고 안 하고, 그런 거 말고 기억에 의존해서 푸는 거 말고 그 과정에서 너네가 스스로 납득할 만큼 또는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정도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연습들을 하나하나 다 세심하게 잘해주세요. 다 나와요 이렇게 걔네들이. 아시겠죠? 기출 분석 꼼꼼하게 남은 이제 아마 6모도 그럴 거니까 6월 전까지라도 한번 5개년 쭉 풀어보세요. 그거 되어야 엔제를 풀든 뭐 EBS를 풀든 하는 거예요. 기출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